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신업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예,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고성국 TV 출연 처음이신데요. 예,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네, 해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TV는 시청자 수도 많고, 네, 그다음에 저 또 카메라 영향력도 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방송할 수 있게 돼서 아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또 제 포부를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 생각하시는 정치는 어떤 정치입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백성을 살리는 지금 이제 국민이죠. 그러니까 민생 네, 또는 생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네.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정치의 목표고 그리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율곡 선생께서는 정치를 간단하게 두 마디로 정의했는데 하나는 시패와 또 하나는 시무다. 그러니까 현실을 진단해서 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란 흐르는 눈물에 관한 것이고 네, 굵은 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운동화 신고 아침 비린내 나는 생선 시장을 누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현실을 제대로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 네. 이거를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율곡 선생의 정치에 대한 정의를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인용에 의거해서 보자면 네.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웰빙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화 신지 않고 아하. 구두 신고 다니는 정당이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고관대작이 많으냐. 그러니까 검사하다 판사하다가 또는 무슨 뭐 장관하다가 뭐 이런 네. 식으로 높은 그런 관료를 지낸 사람들이 네. 마치 이제 그 경로당처럼 와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투쟁하지 않는 정당 이런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네. 젊은 사람들도 적고 그게 이미지만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실제도 것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민주당은 굉장히 예.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박사님 아시다시피 뭐 김남국도 있고 윤미향도 네. 있고 네. 하여튼 뭐 장경태도 있고 네. 뭐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민주당을 위해서 싸웁니다. 예. 예, 정청래도 있고. 그런데 이 국민의 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하. 오히려 네. 내부에서 내부 총질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이준석을 제가 무고죄로 이제 고발을 해서 네. 결국 내쳤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말이죠. 네. 자, 뭐 이준석뿐입니까? 유승민 경우도 계속해서 내부 총질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징계 청구를 2번이나 하고 9월, 10월 그리고 또 고발을 또 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유승민 씨가 지금 출마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한간의 얘기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민주당을 향해서 네. 이 밖으로 향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수에 비해서도 그만큼의 어떤 목소리도 못 내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그만큼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강신업 후보는 네. 당대표가 되시면 바로 그런 웰빙 체질의 국민의 힘을 확 바꾸고 바꾸겠습니다.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일하는 그런 국회,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국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개혁. 일단은 네. 국회 개혁이 필요한데요. 네. 먼저 공천 혁명을 통해 가지고 네. 지금 소위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좀 세게 말하면 기득권 적폐 세력입니다. 네. 이 사람들을 물갈이해야 됩니다. 아. 결국은 사람이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바뀌어야만 그 제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대안도 내놓을 수 있고 네. 또 새로운 정책도 내놓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도가 없어가지고 또 못했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국회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45세 이하, 만 네. 45세 이하의 국회의원을 50명 이상 만들어내겠다고 아하. 생각합니다. 물론 공천을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공천하고 네. 그다음 당선 가능성이 좀 어렵고 힘든 곳은 오히려 4선 5선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네.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이 그곳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 영남 같은데 이런 데는 좀 젊은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야 되거든요. 또 그 네. 이유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민주당과 다른 점이거든요. 네. 박사님 보십시오. 민주당에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남국, 장경태 등등등등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국민의힘은
거의 젊은 사람들 없습니다. 네. 이게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젊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천해서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게 하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어디 죽을 자리 가가지고 네. 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국회를 갖다가 저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네. 비례대표제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장단점도 뭐 있지만 예. 일단 좀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석수도 좀 줄여야 된다고 일단 봅니다. 얼마로요? 저는 200석을 생각합니다. 예, 그 물론 그거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좌관 수가 너무 많습니다. 보좌관 수를 5명 이하로 줄이고요. 지금 5명. 9명을 5명 예, 너무 많습니다. 이내로.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비를 이게 뭐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직업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요. 예, 국회의원들. 그걸 월급이라고 안 부르고 예. 꼭 세비라고 불러다녀요. 예, 그 월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월급을 2분의 1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방안인데 앞으로 예.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것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공청이라든지 그런 어떤 토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공천혁명해야 되고 국회를 바꿔야 되는데 예.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 불체포 특권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네. 국민 소환제 해야 됩니다. 국민 소환제. 대통령도 탄핵당하는데 네. 왜 국회의원만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래서 국민 소환제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제가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이거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영남권 국회의원들이 우리 강신호 후보 대담 듣고 아주 시겁했겠네. 네,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가시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예.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대통령과 또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기본입니다. 아하. 어쨌든 여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협력 정치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과 정치를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네. 뒷받침하는 면이 많습니다. 네. 일단 그 대통령과 그렇게 협력을 하겠고요. 네. 또 하나는 결국은 이렇게 공천을 개혁하고 또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야당과도 또 설득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을 설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개혁을 해내기 위해서는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네. 이 동력은 개혁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개혁을 해내기 위해서도 공천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그 앞서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예,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뭐냐면 네. 사법개혁하는 겁니다. 사법개혁이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잡아쳐놔야 됩니다. 권순일을 왜 지금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예, 이렇게 대법관이 개업하는 나라도 드물 뿐만 아니라 네. 대법관이 현직에 있을 때 뇌물 먹었고 재판을 봐줬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 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권순일뿐이 아닙니다. 박영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 박영수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재명이라든지 등등등등 엮여 있다는 설이 바다합니다. 최재경 마찬가지입니다. 김수민 네. 이런 사람들이 50억 클럽에 들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설이 의혹이 충분하다면 수사해야죠. 네. 그런데 지금 곽상도만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여튼 이렇게 수사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네. 사법개혁을 통해서 동력을 확보하고 이 동력을 가지고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물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지금 뭐 하시겠지만 그때까지도 만약 안 되고 있다면 네.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네. 바로 이 사법개혁 그러니까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하는 나라는 없고 변호사 개업하면 안 됩니다. 시간만 있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 그리고 전관예우 철폐 그리고 변호사 시험과 판검사 시험의 분리 등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 전관예우 때문에 그리고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때문에 눈물 흘리는 피눈물 흘리는 이것을 막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고 이 국민의 지지를 가지고 아까 국회 개혁, 공천 개혁 등등을 해낼 수 있도록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법개혁 말씀 들으면서 제가 불현듯 좀 궁금한 점이 생각이 네. 났습니다.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은 좌파들이 지그들끼리 싸우다가 폭로가 돼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수사팀이 구성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야 문재인이 쫄개들이니까 네. 이재명이 연루된 사건을 덮으려고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50억 클럽의 혐의자들도 뭐 대충대충 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런데 7개월 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의 수뇌부도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대장동 수사팀도 다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재수사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순일이, 박영수, 최재경이 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왜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궁금해요. 박사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광화문에 나갑니다. 광화문 네. 광장에서도 그렇고 삼각지에서도 그렇고 제가 뭐 명수는 여기 못 미치지만 또 유튜브도 합니다. 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박영수를 수사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울 수 없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말이죠. 며칠 전에 바로 어제입니다. 네. 대장동이 끝나면은 이 50억 클럽을 수사하겠다라고 아하. 발표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수사할 걸로 보고요.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민노총도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결국은 만만 뒤 음흠. 조금 기다려주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할 것으로 보는데요. 네.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음흠. 또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박사님 너무 잘 아시지만 연금 개혁 같은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다 어려운 과제거든요. 네. 근데 어려운 과제를 사실 먼저 꺼내들었어요. 원래는 사법 개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예. 사법 개혁에서 동력을 얻었어야 되는데 이걸 좀 어려운 개혁을 꺼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기서 저는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네. 그리고 또 대한변협의 공보이사를 할 때 이 네. 사법 개혁을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네. 앞장서다가 탄압도 받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기우가 하나 있습니다. 기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검사 출신이고 고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직을 지내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뭐랄까 이 필요성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그 것들을 절박성을 음. 모르시는 것은 아닐지라고 아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성국 박사 TV는 여기는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또 대통령께서도 보실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은 국민들에게서 더 필요한 것은 사법개혁입니다. 네. 이 사법개혁을 하지 않고는 이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소금과 빛이거든요. 근데 소금이 썩어버렸는데 소금이 없는데 어떻게 뭐 정치 개혁이 가능하며 노동 개혁이 가능하며 네. 연금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네. 하여튼 이런 거에 신경 쓰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말부터 3대 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그렇습니다. 걸었는데요. 이게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듣기에는 참 멋진데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엄청 어려운 거죠. 예, 이게 표 떨어지는 일이 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매우 높단 말이에요. 연금 개혁 같은 거요. 특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총선을 1년 앞두고 과연 자칫 잘못하면 표가 떨어질 수도 있는 이 개혁을 정말 잘 세련되게 또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면서 오히려 표가 오는 개혁으로 가야 될 텐데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세요. 예. 혹시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니, 박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율을 느끼는데 정확하게 예.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의 네. 추구도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공무원 연금 개혁. 예. 심지어 그때 겉으로는 말이야 그 연금 같은 거 정하지 않는 것처럼 했지만 예. 자기 주머니에서 돈 떨어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뭐 잘 하실 걸로 보지만 어쨌든 이 개혁이 그렇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는 개혁이 이 동력을 다른 데서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네. 이 우선순위 같은 거를 조금 잘못 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도 정치를 뭐 이렇게 현장 정치를 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정치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같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목표가 좋다 하더라도 이 방법이 잘못되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대통령과 상의하고 대통령을 도와드려서 예. 하여튼 윤석열 개혁이죠 결국. 네. 제가 한다는 개혁도 제 개혁이 아니고 제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네. 결국 윤석열 개혁이 되는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혹시 좀 남았습니까? 예. 그러시죠. 남았다면 제가 이제 지금 15분 남았어요. 아직도 많았습니까? 그럼 질문 질문 제가 왜냐면 추가로 좀 드릴까요? 아니 제가 아직 시간이 좀 금방 지나갔을까봐. 제가 한 3분 남겨두고 네. 마무리 인사 말씀하실 알겠습니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질문을 예, 받겠습니다. 그럴게요. 그 제1 국민혁명, 제2 국민혁명 네. 이제 이걸 우리 강신호 후보께서 공개적으로 주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제1국민혁명은
2022년 3월 9일 날 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전 제1 아하. 국민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4년에 있게 될 총선의 승리 이것이 제2 국민혁명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예. 그것은 바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어떤 혁명이라는 얘기죠. 네. 분명히 문재인은 이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종북주사파가 조금만 더 바로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됐더라면 저는 이 나라는 필히 그러니까 뭐 6.25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체제 전쟁에서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제1 국민혁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택한 거 이게 국민혁명이라고 저는 지칭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바로 200석을 만드는 거 이것이 제2 국민혁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자 이런 주장도 하셨습니다. 네. 예. 이 주장했다가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저를 갖다 비난하고 제가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건 이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자는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 잘 아시다시피 종북주사파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합니다. 네. 그건 뭐 자기들도 그렇게 입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임시정부를 끌어올린다든지 뭐 건국을 부정하고 네. 그런데 세상에 말입니다. 이 한반도 역사상 대한민국은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건국 대통령의 동상을 먼저 네.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이 있는 거기에 이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들, 종북사파 세력들 이들을 말이죠 이념적으로 완전히 제어하자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말고도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제가 세우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공과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는 대통령이고요. 우리 부국 강병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점을 인정해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같이 세우자라고 아. 얘기하는 것인데 네. 지금 광화문 광장에는 조선의 역사만이 있습니다. 물론 세종대왕 훌륭합니다. 이순신 뭐 말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조선의 역사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광화문 광장에 기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공이 있든 과가 있든 모두 지금 청와대 자리에 네.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저는 주창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걸 추진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공인 공대로 기록하고 과는 과대로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럼 대통령을 지냈으므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승만실, 그다음에 윤보선실 뭐 이런 식으로 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념품도 네. 갖다 놓고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고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 역대 대통령들 공은 공대로 관은 예, 관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다. 네. 예, 그리고 그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그렇습니다. 현실이다. 네.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지난번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네. 얘기가 잠깐 안타깝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윤상현 후보가 나왔을 때 네. 그 아직 유거를 그 이순자 여사가 대개 지금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언은 뭐 현충원에 묻어달라도 아니에요. 그래 양지발은 저기 북한이 보이는 곳. 네.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예. 내가 죽어서라도 북한이 북한 보이는. 네. 넘어오는 거 맞겠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나 못하는 나라가 됐는지 말이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공은 공대로 과대는 과대로 하고 네. 대통령실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평가가 있습니다. 네. 공이 있고 과가 있고. 하지만 권력은 불법적으로 취득했을지 몰라도 권력의 행사는 잘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권력의 취득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예를 들어서 당태종 같은 경우 자기 형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지만 정관에 치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정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설사 권력을 불법적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권력의 행사는 그 당시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잘했다는 말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그대로 평가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그거로서 또 많은 부분이 용서되고 또 거기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유골마저도 이 땅에 묻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국민을 설득하고 물론 우리 국민의 힘이 또 이제 똘똘 뭉쳐서 말이죠. 네. 뭐 현충원이 원래 이제 뭐 적당한데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유언이 있으니 네. 그 북한이 보이는
그런 양지 바른 곳에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강신호 후보 지지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댓글 중에 질문도 섞여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 네. 그 이름이 예, 건희사랑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대표를 지내셨댔지 예.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만두셨나요? 예, 전 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건희사랑 대표로 있으실 때 이제 정책 발언을 좀 몇 번 해서 어쨌든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건희사랑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면. 네, 그도 제가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사실은 또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한번 네. 우리가 돌아가 보죠. 건희사랑을 만든 것이 네. 2021년 그러니까 총선이 있기 4개월 5개월 전입니다. 이제 그때 만든 건데 그때가 네. 어떤 때냐면 저들이 너무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뭐 정말 마타도하고 흑색선전 해가지고 대선이 있기 전에. 예, 대선이 있기 전입니다. 예. 2021년. 2021년에 네. 예. 그때 11월 7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날 올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가 언제냐면 목덜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뭐 정말 김건희 여사님이 그때는 대통령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네. 거의 사람이 그 정도 공격을 받으면요. 저는 참 잘 버티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그렇게 상태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상태에 계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도 정치에 대해서 저도 식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그래도 버텨줘야만 윤석열 후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때도 김건희 여사님이 버텨줬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그래도 안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조국한테 항복 안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한테 항복 안 하고 꿋꿋하게 버틴 거거든요. 우리 뭐 남편들 다 아시겠지만 아내가 바가지 긁고 하지 말아도 못합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성공의 1등 공신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때도 김건희 여사가 이 윤석열 후보를 잘 지켜줘야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너무 그때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그걸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그걸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럼 김건희 당시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 정도였어요. 좌파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거의 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멘탈 붕괴가 됐을 그럼요. 텐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무너졌습니다. 버텨냈어요. 다만 대선 기간 내내 거의 이 외조를 못했죠. 후보 부인으로서 이거 행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거의 못할 정도가 됐었어요. 그때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하면은 훨씬 더 플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또 한쪽에서 절대 나오지 마라, 나오면 안 된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대한민국에 운이 있으려는지 김혜경 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대 김혜경 여사에서 김건희 여사는 MBC 사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그 인기가 올라가고 김혜경 여사는 법카가 터지면서 저 사실은 말이죠. 김건희 대 김혜경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그게 24만 표 차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막판에 김건희 대 김혜경에서 역전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건희사랑이라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의 대표를 그만두셨는데 그 팬클럽은 지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냥 집단 지도 체제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거 내려놓고 바로 이준석 잡으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요? 그거 내려놓고서 바로 저 서울구치소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내려놓겠다. 더 큰 일을 위해서 내가 이거 내려놓는다. 그러고서 이준석 잡으러 들어가서 이준석 잡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잡기 위해서 제가 온 여름을 다 거기다 바쳤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그 팬클럽 활동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던가요? 그 당시에 고마워하셨죠. 고마워하셨고, 근데 지금이 이제 필요가 이제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회원들의 소통의 장으로 뭐 사진도 올리고 뭐 글도 좀 올리고 또 제가 있을 때만큼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누를 끼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임 회장을 안 해놓은 것도 집단 주체로 가는 것도 혹시 또 저는 뭐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또 맡아가지고 호가호위할까봐 아예 그걸 차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최근 전당대회 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물론 박사님도 다 그렇고. 근데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절차, 민주주의는 절차인데요. 이 절차와 관련해서 시끄럽습니다. 좀 시끄럽고. 그래서 저는 축제가 되기를 진짜 바랬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축제가 되도록 하고 저도 축제가 되도록 만들겠다.
뭐 마타도 같은 거 이렇게 비난 같은 거 가부짜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부터 하여튼 뜨거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네. 근데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또 안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총선 이제 당 대표가 되시면 총선을 이끌어 가셔야 될 텐데 총선 목표는 몇 석 정도를 저는 200석을 일단 목표로 합니다. 음, 물론 뭐 그러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네. 200석을 목표로 해야 180석도 합니다. 그래서 200석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천 혁명을 단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좀 쉽게 당선되는 곳 이거는 세대 교체도 또 필요한 거거든요. 네. 세대 교체를 해야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님. 우리가 이 45세 이하 이런 젊은 네. 사람들을 갖다가 대거 물론 유능한 사람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을 공천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야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도 더 세대 교체를 하네. 네. 정말 저렇게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공천하네. 그것도 정말 될 만한 자리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당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유명하신 분들 예. 정치는 또 유명 아닙니까? 이런 유명한 분들은 좀 험지에 가서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공천은 기본적으로 사심 없는 공천 예. 그야말로 개파 공천 이런 거 제가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개파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공천 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차도살인도 좀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네. 칼로 써가지고 결국 민주당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도 해야 되고 이건 뭐 당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 또 내 살을 내주고 다른 사람의 뼈를 취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내 살을 내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힘에 조금 예. 물갈이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쳐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딱 3분 남아서 네, 그렇습니까? 우리 강신호 후보께서 오늘 첫 출연이시기도 하고 아직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네. 널리 이 생각을 알릴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분을 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 이 아주 훌륭한 프로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좀 말이 빠르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히 전달을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급해서 말이 좀 빨랐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정치 신인입니다. 뭐 의원도 뭐 영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는 말이죠. 3선 4선을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슨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저 민주당이라고 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 그야말로 이 나라를 갖다가 정말 두동강 내고 그리고 나라를 절단낼 이 위기의 상황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이 이순신 장군처럼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개파라든지 자기 정치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사심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오로지 성공시키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아직 정치 신인이고 많은 것이 부족하겠으나 저는 사심없이 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정치 선배님들 그리고 또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같은 이런 정치 평론가들이라든지 정치 또 학자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열린 마음으로 저는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국민의힘 만들고 그 국민의힘을 바탕으로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을 좀 이제는 초토화시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됐습니까? 예. 시간을 아주 딱 맞춰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고 있는 강신호 후보입니다. 강신호 후보와의 특별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고성국 TV 저녁 시간 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신호 후보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